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 그날 밤, 지훈의 발소리가 무릉덩이를 스치며 메아리 쳤고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지훈아, 민석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을 때 모든 것이 멈췄다. 빗방울이 공기 중에 매달린 채 시간의 시계바늘이 영원히 정지한 듯한 그 순간,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이 살아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이름 한마디가 그의 고독한 세계를 산산조각내는 마법처럼. 지훈은 22, 서울의 번잡한 대학 캠퍼스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청년이었다. 어릴 적부터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속에 갇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는 엄격한 회사원으로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어머니는 그 말을 따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지훈의 방은 책과 스케치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그림들은 결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못한 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바람처럼 쓰러질 뿐이었다. 그날 캠퍼스 카페에서 민석을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다. 민석은 23, 미술과 선배로 유명한 녀석이었다. 긴장감 넘치는 전시회 포스터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불렀다. 민석의 그림은 항상 색채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색채 속에 숨겨진 감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저려오게 만들었다. 지훈은 그 포스터를 보며 멈춰서서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라고 중얼거렸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 민석은 커피를 엎지르며 지훈의 노트북을 망가뜨릴 뻔했다. 미안해. 진짜 미안. 민석의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다. 그 웃음은 지훈의 차가운 세계에 스며드는 첫 번째 따뜻함이었다. 이름이 뭐야? 내가 사줄게. 민석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지훈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지훈입니다. 그 순간 민석이 지훈아라고 부르는 소리가 지훈의 귀에 스며들었다. 세상이 살짝 흔들리는 듯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훈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 후로 민석은 지훈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스케치 클래스에서, 도서관 구석에서, 심지어 비오는 저녁 산책로에서도 민석은 항상 지훈을 찾아왔다. 너 그림 그리는 거 봤어. 재능 있어. 왜 숨기고 사니? 민석의 말은 지훈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훈은 그 말을 피하려 했지만 민석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가을 잎이 떨어지는 캠퍼스에서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렸다. 민석은 붓을 쥐고 자유롭게 선을 그었고 지훈은 조심스럽게 색을 더했다. 인생은 이렇게야. 두려워하지 말고. 민석의 손이 지훈의 손등을 스쳤을 때 지훈은 전율을 느꼈다. 그 접촉은 우연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영원한 흔적이 되었다. 밤에 혼자 누워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지훈의 마음은 요동쳤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아프면서도 달콤한 거지?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할 용기가 없었다. 사회는 그런 감정을 용납하지 않았다. 뉴스에서 본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기사, 가족 모임에서 흘러나오는 편견 어린 말들. 지훈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옥죄는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겨울이 왔다. 눈이 소복이 쌓인 서울의 거리에서 민석이 지훈을 불렀다. 지훈아, 같이 산책할래? 그 목소리의 시간은 다시 멈췄다. 눈송이가 하늘에 떠있는 듯한 그 순간 지훈은 민석의 손을 잡았다. 아니,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 포기했다. 민석은 눈치채지 못한 척 웃었다. 추워. 내 목도리 빌려줄게. 목도리가 지훈의 목에 감길 때 민석의 체온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지훈은 처음으로 일기에 썼다. 민석 형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세상이 멈춘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낀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그림자로 변했다. 민석의 전시회가 다가오면서 그는 바빠졌다. 지훈은 멀찍이 서서 민석을 지켜보았다. 민석의 그림 속에 자신을 발견한 날 지훈의 세계는 무너졌다. 한 폭의 그림, 제목은 멈춘 시간.
그 안에 지훈의 모습이 있었다. 비 오는 거리, 멈춰선 빗방울, 그리고 부르는 듯한 입모양. 이게 나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석이 다가와 말했다. 너 때문에 그린 거야. 내가 주는 영감이야. 그 말은 지훈을 기쁘게 하면서도 두렵게 만들었다. 이 감정이 드러나면 모든 게 끝나. 봄이 왔고 체리 블라썸이 피는 공원에서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다. 민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어렸을 때 이 감정을 숨겼어. 가족이 알면 어떻게 될까봐.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20살에 처음으로 남자를 사랑했다고 고백했다. 그 사랑은 비밀스러운 키스와 눈물로 끝났지만 민석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지훈아, 내가 나처럼 될 필요 없어. 하지만 숨기지 마. 지훈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형도 나처럼. 그날 지훈은 처음으로 민석의 손을 잡았다. 공원의 벤치에서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손가락이 얽히는 순간 시간은 다시 정지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 남았다. 여름의 더위가 그들을 시험했다. 지훈의 가족이 서울로 내려온 날 아버지의 시선이 민석을 스쳤다. 저 여성 누구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훈은 그냥 친구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피어올랐다. 민석은 멀찍이 서서 지훈을 지켜보았고 그 눈빛에 담긴 걱정이 지훈을 더 괴롭혔다. 그날 밤 지훈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 무서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민석의 대답은 부드러웠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혼자서 버티지 마. 내가 있어. 그 목소리에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형의 이름이 내 시간을 멈추게 해. 전시회 날이 왔다. 갤러리의 불빛 아래 민석의 그림들이 빛났다. 지훈은 초대받은 손님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선배, 소문 있잖아. 그쪽으로 지훈의 귀가 화끈거렸다. 민석이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그림들은 사랑에 관한 거예요. 세상이 멈추는 사랑. 그의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다. 특히 지훈아라는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는 사랑.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지훈은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민석의 눈빛이 그를 붙잡았다. 전시회 후 비가 다시 내리는 거리에서 민석이 지훈을 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지훈의 몸이 떨렸다. 형, 나도 사랑해. 그 고백은 그들의 여름을 바꿨다. 함께한 날들, 한강변에서 피크닉을 하고 작은 카페에서 속삭임을 나누었다. 민석의 손이 지훈의 등을 쓸어내릴 때 지훈은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의 어머니가 우연히 민석의 그림을 보고 의심을 품었다. 너무 친밀해 보이네. 어머니의 말은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민석에게 말했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어. 아직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 슬픔이 스쳤다.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가을이 다시 왔다. 잎이 물들어가는 산책로에서 지훈은 결심했다. 그는 민석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민석 형을 사랑해요. 남자로서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미쳤어. 이 집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주니?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아파요. 하지만 이게 제 진심이에요. 숨기다 죽을 순 없어요. 민석은 지훈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의 존재가 지훈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세계는 무너졌다. 가족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다. 친구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지훈은 밤마다 울었다. 형, 나 후회할까봐 무서워. 민석은 지훈을 안으며 속삭였다. 후회는 숨긴 감정이 가져오는 거야.
우리는 용기 냈어. 하지만 민석도 아팠다. 그의 가족은 더 잔인했다. 집에서 나가 아버지의 외침에 민석은 짐을 챙겼다. 두 사람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밤에 그림을 그리며 꿈을 키웠다. 겨울의 추위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쏟아지는 거리에서 민석이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나랑 결혼하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만의 약속. 지훈의 눈이 커졌다. 형 정말. 민석은 반지를 꺼냈다. 단순한 은반지, 하지만 그 안에 모든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눈송이가 하늘에 떠 있고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영원히.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새해가 밝아오자 민석의 건강이 나빠졌다. 어렸을 적부터 앓던 심장병이 재발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훈은 민석의 손을 잡고 울었다. 내 탓이야. 내가 가족을, 사회를. 민석은 웃었다. 아니야. 내 덕분에 살았어. 이 감정 덕분에 병실 창밖으로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 민석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지훈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민석의 이름을 불렀다. 민석아. 제발. 그때마다 민석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시간이 멈추네. 내 목소리에. 여름이 왔을 때 민석은 지훈에게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었다. 영원한 멈춤. 그 안에 두 사람이 있었다. 비 오는 거리, 서로를 부르는 모습. 이게 우리 이야기야. 끝나지 않아. 민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민석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사랑해. 항상. 그날 밤 민석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시간은 정말로 멈췄다. 지훈의 세계가 무너졌지만 그 안에서 그는 깨달았다. 민석의 사랑이 자신을 자유롭게 했고 고독에서 구원했다. 시간이 흘렀다. 지훈은 25이 되었다. 민석의 그림을 전시하며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갤러리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누군가 물었다. 이 사랑은 진짜였나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어요. 비가 내리는 그날, 지훈은 거리로 나섰다. 바람에 실려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환청이었지만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지훈은 속삭였다. 민석아. 나 혼자가 아니야. 영원히. 서울의 여름밤은 습하고 무거웠다. 지훈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발소리가 메아리 치는 소리를 들었다. 민석의 병실문 앞에서 멈춰선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조금 나아질까? 문을 열자 민석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고 민석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소는 여전했다. 지훈아, 왔어? 그 이름 한마디에 지훈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듯한 그 익숙한 감각. 지난 겨울 이후 그들의 삶은 변했다. 민석의 병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의사들은 유전적 심장질환이라고 진단했다.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가족과 화해를.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문을 닫아 걸었다. 민석의 어머니는 딸이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며 울었고 아버지는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라고 내뱉었다. 지훈은 그 모든 비난을 견디며 민석 곁을 지켰다. 원룸에서의 달콤한 날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대신 병원에서의 긴 밤들이 그들의 일상이 됐다. 오늘 그림 그렸어? 지훈이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페이지에는 한강의 야경이 그려져 있었다. 물결 사이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우리야. 영원히 함께.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민석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얽히는 순간 병실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듯했다. 형, 나 후회 안 해. 이 선택. 절대. 민석은 지훈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가볍게, 하지만 깊이. 나도 내가 있어서 살아. 병원 생활은 지훈에게 새로운 시련을 가져왔다. 낮에는 대학 수업을 듣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를 마련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요즘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하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말들은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일기처럼, 에세이처럼. 민석 형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세상의 편견을 잊는다. 그 글은 지훈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이었다. 어느 날 지훈의 옛 친구가 병원을 찾았다. 수민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한 그녀는 지훈의 비밀을 유일하게 알던 사람이었다. 지훈아, 왜 연락 안 했어? 민석 오빠, 상태가 어때? 수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안으며 울었다. 무서워. 형을 잃을까봐. 수민은 지훈의 등을 토닥였다. 너희 사랑은 강해. 포기하지 마. 그날 수민은 작은 모임을 제안했다. LGBT 커뮤니티의 친구들. 함께 이야기 나눠. 혼자가 아니야. 모임은 작은 카페에서 열렸다. 낯선 얼굴들, 하지만 모두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다. 한 청년이 말했다. 저는 가족에게 쫓겨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 가족을 찾았죠. 여성이 웃으며 덧붙였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지훈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다. 민석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용기 주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민석에게 전화했다. 형, 나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민석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의사들은 기적적이라고 했지만 지훈은 그것이 사랑 때문이라고 믿었다. 여름 끝자락, 그들은 병원 옥상에서 데이트를 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민석이 말했다. 지훈아, 만약 내가 떠난다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마. 그런 말. 민석은 웃었다. 그럼 약속해. 내 그림을 세상에 보여줘. 우리 이야기를. 지훈은 눈물을 삼키며 끄덕였다. 약속할게. 영원히. 하지만 가을 바람이 불자 민석의 통증이 다시 시작됐다. 병실에서 민석은 지훈에게 편지를 썼다. 지훈아, 내가 내 시간을 멈추게 했어. 고마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서. 지훈은 그 편지를 읽으며 무너졌다. 형,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민석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이게 삶이야. 아픔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날 지훈은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엄마, 아빠, 저는 행복해요. 민석 형 덕분에. 용서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석의 그림을 모아 온라인에 올렸다. 제목은 멈춘 시간의 사랑. 조회수가 올라가고 댓글들이 달렸다. 눈물이 나요. 힘내세요. 당신들의 사랑이 아름다워요. 그 반응은 지훈에게 빛이 되었다. 민석이 그걸 보며 웃었다. 봤어? 세상이 변하고 있어. 지훈은 민석의 뺨에 손을 얹었다. 우리 덕분이야. 겨울이 다가오자 민석의 병은 절정에 달했다. 수술이 필요했다. 지훈은 병원 로비에서 밤을 새웠다. 제발, 사라져. 수술실 문이 열릴 때 의사의 얼굴이 어두웠다. 최선을 다했지만 지훈의 세계가 무너졌다. 민석의 병실로 달려가 보니 그는 이미 떠나 있었다. 손에는 반지가 쥐어져 있었고 입가에 미소가 남아 있었다. 지훈은 민석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민석아, 왜 나 혼자?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가족들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수민과 커뮤니티 친구들이 지훈 곁을 지켰다. 민석 오빠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훈은 민석의 유골을 한강에 뿌렸다. 형, 이제 자유로워. 나도 가겠어.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다. 지훈아, 환청이었지만 시간은 멈췄다.
시간은 흘렀지만 지훈에게는 여전히 정지해 있었다. 민석이 떠난 지 반년, 25번째 봄이 왔다. 지훈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했다. 낮에는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고 밤에는 민석의 그림을 복원했다. 그의 방은 이제 전시 공간처럼 변했다. 벽에 걸린 멈춘 시간은 매일 지훈을 응시했다. 형, 오늘도 버텼어.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지훈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 눈가에 주름이 살짝 잡혔고 미소는 더 부드러워졌다. 민석의 사랑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고독은 여전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우연히 본 커플이 민석을 떠올리게 했다. 왜 나만? 그는 스케치북을 펴고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혼자 있는 자신, 하지만 배경에 민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습. 수민이 지훈을 찾아왔다. 전시회 준비됐어? 이번엔 내 그림도 넣자. 지훈은 머뭇거렸다. 내 그림은? 아직. 수민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민석 오빠가 원할 거야. 내 이야기를 이어가. 그 말에 지훈은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를 책으로 출간했다. 제목은 이름 한마디의 시간. 출판사는 작은 독립 출판사였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서점에서 책을 본 사람들이 말했다. 이 책 읽고 울었어요. 용기 줘요. 전시회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지훈은 무대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그림들은 잃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민석 형, 감사해요. 관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한 젊은이가 다가와 말했다. 저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요. 당신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게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 봤어? 내가 준 선물이야. 그날 밤 전시회 후파티에서 지훈은 낯선 사람을 만났다. 태준이었다. 24, 사진작가. 당신의 이야기 감동적이었어요. 사진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태준의 눈빛은 순수했다. 지훈은 처음으로 웃었다. 고마워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태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도 커밍아웃 때문에 가족과 멀어졌어요. 하지만 예술이 구원이 됐죠. 지훈은 공감했다. 맞아요. 사랑도 그렇고. 시간이 흘러 지훈과 태준은 친구가 됐다. 함께 사진과 그림을 작업하며 지훈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태준의 카메라는 민석의 빈자리를 메우진 못했지만 새로운 빛을 가져왔다. 지훈 씨, 웃는 모습이 좋아요. 태준의 말에 지훈은 얼굴을 붉혔다. 이 감정은 배신인가? 그는 민석의 사진을 보며 물었다. 형, 용서할 수 있어? 여름이 왔을 때 지훈의 가족이 연락을 했다. 어머니의 편지였다. 지훈아, 내 책 봤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훈은 울었다. 그는 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민석 씨, 좋은 사람이었구나.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버지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편지는 시작이었다. 가을, 지훈은 태준과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파도 소리가 지훈의 마음을 씻었다. 태준 씨, 나 아직 민석 형을 잊지 못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권리 있어요. 사랑은 잊히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거죠. 그 말에 지훈은 자유로움을 느꼈다. 바다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는 새로운 스케치를 시작했다. 이어지는 시간. 겨울 크리스마스, 지훈은 태준에게 선물을 줬다. 민석의 반지 모양 목걸이. 이건 추억이에요. 함께 나눠요. 태준은 받아들며 말했다. 고마워. 당신의 시간 공유할게요. 그날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태준이 지훈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순간 세상이 살짝 멈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이 아닌 희망이었다. 지훈은 속삭였다. 나 혼자가 아니야. 새해가 밝아오자 지훈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사랑은 시간의 경계를 넘어 멈추게 하고 다시 흐르게 해요. 청중들은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민석의 무덤을 방문했다. 형, 봤어? 내 사랑이 세상을 바꿨어. 바람이 불어왔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랑은 영원하다. 지훈의 삶은 이제 물결처럼 흘렀다. 26, 그는 스튜디오를 차렸다. 멈춘 시간 아트. 민석의 그림과 자신의 작품이 어우러진 공간. 손님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듣고 일부는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지훈은 그때마다 민석을 떠올렸다. 형의 유산이야. 태준과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다. 사진 전시회에서 태준의 작품 속에 지훈이 등장했다. 모델이 제일 자연스러웠어요. 태준의 농담에 지훈은 웃었다. 하지만 내면은 복잡했다. 밤에 혼자 누워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위로? 그는 민석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지훈아, 사랑은 강요가 아니야. 자연스럽게 오는 거. 봄, 지훈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문 앞에서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낯설었다. 지훈아. 이야기 좀 하자. 카페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 엄마가 나 때문에 고통받았어.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아빠, 왜 이제야?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손을 잡았다. 늦었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래. 그날 가족은 재회했다. 어머니의 포옹은 따뜻했다. 민석 씨,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여름, 지훈과 태준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랑의 시간 사진 그림 전시. LGBT 커뮤니티의 이야기들을 모아 서울 시내 갤러리에 걸었다. 개막식에서 지훈이 말했다. 이 작품들은 이름과 찾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관객들의 눈빛이 빛났다. 언론이 보도했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런 전시가 과연 적절한가?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랑은 논쟁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가을, 태준이 고백했다. 제주 바다 앞에서 일몰을 보며 지훈 씨, 나 당신을 사랑해요. 민석 씨처럼 지훈의 심장이 요동쳤다. 태준 씨, 나도. 하지만 천천히 태준은 웃었다. 기다릴게. 시간은 우리 편이야. 그들의 첫 키스는 부드러웠다. 파도 소리와 함께 지훈은 자유를 느꼈다. 겨울, 지훈은 민석의 생일을 기념했다. 친구들과 모여 그의 그림을 재해석했다. 형, 내가 자랑스러워. 눈 내리는 밤, 태준이 지훈을 안았다. 지금 행복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덕분에. 새로운 해, 지훈의 삶은 꽃피었다. 책 2번째 판, 전시회 투어. 그는 강연에서 말했다. 이름 한마디가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어.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해져요. 청중은 박수를 쳤다. 지훈은 알았다. 민석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지훈의 삶을 통해 계속되었다. 27, 지훈은 태준과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 벽에는 민석의 그림과 태준의 사진이 함께 걸렸다. 아침에 태준의 커피 향이 지훈을 깨웠다. 좋은 아침, 지훈아. 그 이름의 여전한 전율.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웠다.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됐다. 어머니가 스튜디오를 방문해 그림을 샀다. 이게 내 마음이구나. 아버지는 조용히 미술책을 읽기 시작했다. 배워야겠어. 지훈은 웃었다. 아빠, 천천히. 여름 페스티벌에서 지훈의 워크숍이 열렸다. 감정을 그리세요.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 10대 소년이 말했다. 저 처음으로 내 감정을 표현했어요. 지훈은 안아주었다. 잘했어. 용기 내. 가을, 태준의 제안. 결혼하자. 우리 스타일로. 지훈은 눈물을 글썽였다. 작은 의식, 친구들과 가족. 반지 교환 시
지훈은 민석을 떠올렸다. 형, 축복해줘. 겨울, 지훈의 세 번째 책 흐르는 시간.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사랑은 치유야 라고 말했다. 28, 지훈은 멘토가 됐다. 대학에서 강해, LGBT 청소년 상담. 너희 감정은 소중해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다. 태준과의 삶은 안정됐다. 여행, 그림 그리기. 지훈아, 사랑해 매일의 고백. 가족 모임, 아버지가 말했다. 내 덕분에 나도 변했어. 지훈의 가슴이 벅찼다. 여름, 국제 전시회 초대. 파리에서 지훈의 작품이 호평. 한국의 사랑 이야기. 가을, 태준의 임신. 아니, 입양 계획. 아이를 키우자 지훈동에. 겨울, 크리스마스. 아이 사진 보며 민석 형처럼 좋은 부모 될게. 29, 입양 아이 도착. 작은 소녀, 지은. 아빠, 지훈의 눈물. 태준과 육아, 피곤하지만 행복. 밤에 지은 재우며 노래 부름. 스튜디오 확장, 직원 채용. 다양성을 존중해요. 가족 방문, 어머니가 지은 안음. 할머니예요. 여름 휴가, 제주. 바다에서 지은과 놀며 민석 떠올림. 가을, 책 4번째. 아이의 시간. 부모 교육서. 겨울, 지훈의 생일. 태준의 서프라이즈. 영원히 함께. 30살, 지훈은 회고록 썼다. 한마디의 기적. 출간 파티, 모두 모였다. 민석 형, 이게 내 선물이야. 태준과 지은, 완벽한 가족. 하지만 도전도 있었다. 학교 괴롭힘, 지은 보호. 커뮤니티 리더, 행사 주최. 사랑의 권리. 가족, 아버지 그림 그리기 시작. 내 영향이야. 여름, 해외 강연. 시간은 멈추지만 사랑은 흐른다. 가을, 지은의 첫 그림. 아빠처럼. 겨울, 새해. 지훈의 다짐. 앞으로도 사랑할게.